강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 정말 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시장에서 존재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아는 게 뭐 3년 미만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꾸준히 미술시장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다만 알려진 건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10년 전이면은 20대 중반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갤러리를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림을 시작한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의 그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그러면 결국 이제 2013년도 때 처음 이 갤러리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게 경주에 있는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인데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회동에서 북촌에서 3년째 갤러리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갤러리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다들 말렸어요. 그거는 부자들만 할 수 있다. 그거는 처음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근데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격상 제가 조금 이제 무언가 도전적인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지금의 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저희 갤러리 소개를 좀 하자면 저희 갤러리는 소속 작가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가들의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주면서 일종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SM 아시죠? 이게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양성하잖아요. 양성하고 그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아이돌 활동을 뭔가 기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입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작가들을 매니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주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가들은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요, 사실 되게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 패킹이나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컬렉터와의 만남 뭐 이렇게 정말 일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제가 제일 모토로 삼는 거는 작가가 창작 활동만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직원한테는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작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작가님이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해야지 또 작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작품이 또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어떤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어떤 그런 그 전략을 항상 바꿔요. 그리고 항상 작가의 그 성장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상의하고 또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미술 시장이 정말 부흥하는 시대가 와서 정말 일반인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미술품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미술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 같은 갤러리스트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참 전화되었다고 느껴지는 게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름이 남아요. 어디 뭐 전시를 하면. 근데 보통 그 작가님들 서포트해주는 그런 뒤에 일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도드라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연예인이 있으면은 연예인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갤러리스트는 뭔가 항상 오명을 써왔어요. 뭔가 돈 밝히는 것 같고, 작가님은 순수한 작품 세계를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사실 큐레이터, 이렇게 미술관에서 근무하시는 큐레이터들하고 또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멋지잖아요. 근데 갤러리스트들은 뭔가 상업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저는 조금 억울한 적이 많았어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많이 이런 역할들이 조금 사람들이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미술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미술 시장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미술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작가, 이제 생산자인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저 같은 유통자, 갤러리스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일 중요한 소비자, 작품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구매자죠. 콜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콜렉터, 갤러리스트, 작가 요 삼각 구도가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미술 시장의 거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크게 이제 창작자가 있어요. 창작자가 작가예요. 그런데 작가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가족이겠죠? 가족 말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바로 갤러리스트예요. 갤러리스트는 이 작품이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가장 따끈따끈한 작품을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신작이 나오면 그거를 바로 처음 보여주는 시장이 바로 1차 시장이에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삼청동이나 뭐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 가시면은 그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1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은 작가하고 갤러리랑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갤러리와 작가가 같이 그 금액도 정해요. 그래서 그 그림 시장에서는 누가 돈을 정할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은 바로 갤러리스트예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를 보러 갔을 때 하는 전시가 바로 1차 시장 전시고요. 그러면은 2차 시장은 뭐냐? 바로 이미 거래가 된 작품이 또다시 되팔릴 때 그때가 바로 2차 시장이라고 불려요. 2차 시장을 담당하는 역할로서는 옥션하우스가 있어요. 한국에는 뭐 주요 메이저 경매사로는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있고요. 이 서울옥션이나 K옥션에서는 작품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 그림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차와 2차는 정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아무나 2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랑 갤러리스트 작가와 그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이 인정이 될 때 그때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장의 관문은 조금 좁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가들이 다 황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성이 뭐냐면은 이제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아마 테크일 거예요. 근데 미술품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면은 1차에서 2차로 넘어와야지만 그때 이 작품 가격이 비로소 그 시장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1차 시장 역할을 하지만 항상 2차 시장의 어떤 경매 회사라든지 그런 리세일 시장에도 항상 저희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쁘신데 누가 대신 나 대신에 좋은 작가를 좀 발굴을 해가지고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저희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작가가 없는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갤러리스트의 눈으로 추출된 그런 작가들을 엄선해서 전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갤러리스트들의 어떤 깐깐한 그런
넘어선 통과된 작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갤러리에 가서 본 작가들은 다 그림이 좋아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갤러리에서 보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작가군이 저 어딘가에 계세요. 근데 그들은 주인을 못 만났거나 뭐 좋은 갤러리스트를 못 만났거나 하는 그런 홀로 활동하신 작가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작가님들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갤러리에서 보시는 작가님들은 이미 누군가의 안목을 거쳐서 큐레이션된 작가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갤러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은 결정권자인 거죠. 왜냐하면 취향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취향을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갤러리도 어느 정도 미술관처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저희가 상업 갤러리라서 이제 그림 판매로서 수익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내 손을 통해서 어떠한 작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소개한다. 그런 공적인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갤러리 대표님들 중에서 보면은 뭐 미술관보다 훨씬 더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또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뭐 갤러리스트들은 화廊을 운영할 때 운영비가 다 자기 사비거든요. 그러니까 갤러리 화廊 대표의 돈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화廊 대표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나 뭐 다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지 못하는 정말 참신한 작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또 갤러리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갤러리 브랜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이 갤러리는 브랜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추가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갤러리라는 것이 사실 브랜딩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샀을 때 그냥 발포지에 싸서 준다든지 뭐 그런 건데, 제가 우연히 명품 매장에 갔는데 5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완전 포장을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열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구매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갤러리는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했지? 갑자기 망치가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명품보다 더 고부가가치 상품을 파는 사람인데 왜 브랜딩에 신경을 안 썼을까 하는 반성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는 이렇게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디자이너가 갤러리 브랜딩이랑 뭐 보증서, 뭐 페이퍼 이런 모든 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작가도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브랜드를 소비를 할 때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작가님은 어떤 형용사라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키지라든지 뭐 카탈로그 그리고 전시회 뭐 제목에 대한 어떤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와 작가와 상의를 같이 해서 항상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갤러리는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어떤 숙제가 뭐냐 물어보면은 갤러리 브랜딩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아트페어 가보셨어요? 아트페어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뭐 히아프라든지 프리즈가 들어오면서 또 일반인 많은 분들이 아트페어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트페어에 가보시면 왜 어떤 갤러리는 되게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갤러리는 그냥 무난하게 돼 있고 다 달라요. 전부 다. 근데 그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알려드릴게요. 아트페어를 하면 이제 갤러리들마다 다 각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희 갤러리 부스를 도면으로 만든 건데, 아트페어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 브랜딩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바닥을 깔고 어떤 벽 색깔을 칠하고 이 작가를 어디에 놔야지 이 작품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구매에 많은 결정을 미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의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그 아트페어 가서 어떤 그런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작품 전시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갤러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갤러리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갤러리는 나는 그냥 디귿자에 깨끗하게 할 거야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 작품이 너무 팝하니까 배경을 조금 검정색으로 죽이면 어떨까?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모든 게 다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셨어요? 이게 갤러리가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단순히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전시 공간을 기획해서 이렇게 컬러를 넣는다는 거는 사실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게 혹시 특혜 받으신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사무국에서 다른 걸 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스 구성들이 다 갤러리스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또 거기에 자본까지 들어가야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갤러리 하위 브랜드라고 그 세컨드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옷 살 때 보시면은 브랜드 밑에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가 있으면 살짝 영한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제가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냥 갤러리도 하이 브랜드를 만들자. 러브라는 메인이 있으면 조금 더 젊은 작가들하고 브랜드 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 작가들하고는 좀 유연하고 좀 도전적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만든 브랜드인데, 여기 작가님들은 다 나이가 2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성 작가들보다는 조금 더 톡톡 튀면서 개성이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판을 열어드리고, 주기적으로 작품 전시를 또 기획을 같이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즈도 만들고, 이제 손님들을 또 컬렉터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사실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존의 미술시장이랑 다르게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완전 새로운 건 없고요. 다 보시면 미술이 아닌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음악이라든지 뭐 기획사, 그다음에 뭐 다른 패션 브랜드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적용만 그림에 했다 뿐이지, 예전에는 그림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윗세대 이제 대표님들이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젊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목이라는 게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갤러리도 그들의 안목에 맞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화랑 갤러리라는 그 자체가 뭔가 되게 올드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케팅을 펼치면서 또 새로운 콜렉터군을 저희가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거죠. 단순히 보시면 그냥 전시회만 하고 그림만 파는 게 아니라요.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팔았다 끝이 아니라 그림을 팔리기까지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있는 거고,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그 갤러리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식인에 갑자기 어떤 분이 이상한 나라의 시계토끼 전시는 왜 무료인가요? 이렇게 지식인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올해 기획한 전시예요. 근데 무료인가요? 이걸 보고 제가 갑자기 뭔가 자극이 됐어요. 당연히 무료지. 근데 왜 이렇게 묻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분은 우리 갤러리가 미술관에 헷갈리고 있구나.
네, 우리는 갤러리인데, 우리는 그림 팔려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전시가 그냥 뭔가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랬어요. 근데 이 전시를 사실 무료로 만들어주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갤러리는 왜 무료 입장일까요? 갤러리가 무료 입장인 이유.